그런데 을이 토지를 매수한 자기만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뭐 시세 차익을 생각하고 샀을 수도 있고, 연립주택 지으려고 샀을 수도 있고, 공장 설립하려고 샀을 수도 있고, 이거를 농지로 사용하려고 샀을 수도 있고, 그 목적은 을만의 이유일 뿐이다고. 그걸 동이다 그래. 근데 을은 공장 지으려고 땅 샀대. 이게 동기다니까? 그럼 갑은 을하고 매매할 때 을이 왜 내 토지를 매입하는지 알아 몰라요? 모르지. 을 머릿속으로 어떻게 알아? 그게 동기다니까? 을 머릿속에 있는 이유가 동기다고. 그 을 머릿속에만 있는 동기는 아무도 몰라. 그 말은 을도 원래 이럴 목적 아니었는데 괜한 핑계거리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동기는 동기에 불과할 뿐 내용엔 영향을 안 미친다고. 영향을 미치려면 그 머릿속에 있던 동기가 외부에 나타나야 돼. 그래서 상대방이 그때 당시에 을이 뭐 때문에 내 토지를 사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용에 해당한다는 소리예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야. 사람 머릿속으로 들여다볼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착오가 있었대. 그럼 공장 설립하려고 토지를 매입했던 건데 공장 설립이 안 되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계약할 땐 몰랐다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없다고. 지 머릿속에서만 있었던 착오인데 이거를 일단은 표시가 됐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계약할 당시에 을이 갑한테 나 공장 지으려고 땅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표시를 했으면 내용에 해당한다고. 갑도 알았으니까. 둘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합의까지 했을 필요는 없다고. 표시만 됐으면 돼. 그럼 첫째 표시가 됐으니까 내용에 해당했죠. 그럼 이때 당시에 갑이 자기 토지가 공장 용지로 쓰일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경우가 있고 몰랐던 경우가 있을 텐데 갑이 알았으면 계약을 하면 안 되겠지. 을한테 알려줘야죠. 아유, 부동산 공법을 전혀 들어보지 않으셨군요 하면서 샘플 강의라도 들으면 이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공부 좀 하시라고 계약을 안 했어야 돼요. 그런데 갑이 을이 제시한 가격이 마음에 드니까 그냥 속여서 팔아버리면 이건 사기가 돼. 사기가 된다고. 근데 갑도 부동산 공법을 몰라. 그래서 갑도 모르니까 알려주지도 못해. 이게 착오 문제예요. 그럼 어쨌든 표시가 됐으니까 내용에 해당해. 그럼 두 번째는 중요 부분이어야 된다고. 중요해 안 중요해? 이건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음 착오에 해당하니까 을은 취소 요건을 갖췄어. 그럼 취소가 된다고. 그럼 갑은 억울하잖아. 아니 땅 사는 사람이 용도를 알아봐야지. 파는 사람이 알아볼 필요는 없잖아. 이제 내 땅도 곧 아닐 텐데 뭐 하려고 알아보고 그래. 그러니까 을한테 근데 왜 그때 이때 알아봤어야지. 왜 계약한 이후에 알아봤어? 중과실 있는 거 아니요? 라고 갑자기 주장을 한다고. 조금은 주의를 했었어야지 라고. 이때의 중과실은요 이 사람의 직업까지 다 고려를 해요. 그러니까 을이 소뚜껑만 30년 돌리다가 처음으로 남편이 실직하니까 공장 해보려고 나온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공장 부지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알아보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중과실이 인정 안 될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갑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을은 이미 자기 명의로 공장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 사실을 주장을 하는 게 이렇게 갑이. 그럼 판사가 을한테 한마디 해요. 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갑측에서 증거자료로 등기부 등을 제출했는데 당신 이름으로 공장 명의도 있고 운영되고 있구만. 사실이요? 그러니까 을이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러면서 갑을 째려보면서 저놈이 어떻게 이걸 알아냈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럼 법원에서도 얘가 공장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전에 공장 부지를 매입을 해봤을 텐데 이 토지 매입하면서 알아보지도 않고 했다라는 건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때는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취소 못한다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전말을 쭉 보면 동기착오는 표시돼야 돼. 그리고 중요 부분이라 해야 되고 최소한 중과실은 없었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을 순서대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중과실이 다퉈졌다는 건 일단 위의 요건은 갖췄기 때문에 중과실 여부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위의 요건 못 갖췄어. 표시가 안 됐대. 그럼 그걸로 끝났지. 그 다음 단계는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표시가 됐으면 중요 부분인지를 따져. 중요 부분 아니래. 그럼 취소 못하니까 밑에 중과실은 따질 필요가 없다고. 중과실이 다툼이 생겼다는 건 일단 중요 부분 착오로서 요건은 갖췄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중과실의 개념을 정리하시면 돼.
지난주 했던 거. 아직도 지난주에 했던 거 그러면 겁이 탁 나요? 선생만 했지 같이 한 게 아니요? 눈빛이 그래. 선이 악이. 선이는 몰랐다고. 왜 그래 진짜. 악이는 악용. 이때 선의에는 무과실하고 과실이 있다고. 차고는 어디요? 선의하고 악의 중에 차고는 어디야? 에? 선의가 차고지. 악의는 차고가 아니지. 여기가 차고다고. 그러니까 차고는 몰랐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차고지. 그럼 차고, 즉 몰랐던 사람은 주의를 다 했는데도 몰랐던 경우가 있고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중과실이라고 돼 있지 과실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이때 우리 법에서 통상은 과실 여부에 따라 효과를 달리 정해놓는데 중과실 여부에 따라 법률상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딱 두 군데 있어요. 우리 시험법에서. 차고에서 하나 나오고 상가임대차에서 중과실 여부에 따라 갱신 요구, 거절 여부가 달라지는 상가임대차 하나 나온다고. 그래서 딱 두 군데 나오니까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과실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데 중과실 여부에 따라 법률상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 두 가지가 그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건 시험에 나오면 항상 중과실 여부를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중과실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봐도 5대 중과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과실보다도 더 주의를 안 한 경우. 그래서 경과실하고 중과실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나 하는 게 아니라